결국 지혁은 은호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지혁은 심장이식에 실패해 모든 이들의 간절함을 뒤로하고 하늘나라 할머니에게 떠났습니다. 정리의 시간이 흐른 뒤 은호가 지혁 아버지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신부로 입장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글을 쓰는 힘이 됩니다. 지혁과 은호가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이지혁은 창가에 앉아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선배, 약 먹어야지. 은호가 물과 약을 들고 왔다. 지혁은 웃으며 약을 받았다. 고마워. 선배는 항상 고맙다고만 하네. 이제 그만 좀 해. 은호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지혁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고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다. 은호야. 응. 오늘 날씨 좋다. 밖에 나가자. 오빠 몸 상태가. 괜찮아.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해. 응. 은호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가까운 공원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단풍이 물들어 있었다. 붉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예쁘다. 은호가 중얼거렸다. 응, 정말 예쁘네. 지혁은 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호는 얼굴을 붉혔다. 선배, 나무 봐. 나무. 은호가 더 예쁜데? 두 사람은 웃었다. 벤치에 앉았다. 지혁은 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피곤해? 응, 조금. 그럼 집에 가자. 아니, 조금만 더 있자. 이렇게. 지혁은 은호의 손을 꽉 잡았다. 은호야. 응. 나. 정말 행복해. 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행복해, 오빠.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떨어졌다. 그날 밤 지혁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편지지 2장이 놓여 있었다. 지혁은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다. 성재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다. 때때로 멈춰서 눈물을 닦았다. 1시간 후 첫 번째 편지가 완성됐다. 지혁은 봉투에 넣고 박성재에게라고 적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지를 꺼냈다. 은호에게. 손이 떨렸다. 지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다. 은호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지혁은 울면서 편지를 썼다. 2개월째. 지혁은 입원했다. 선배, 내가 사과 깎아줄게. 은호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지혁은 병상에 누워 은호를 바라봤다. 은호야, 너 울었지? 아니야. 안 울었어. 눈 빨간데? 바람 불어서 그래. 지혁은 은호의 손을 잡았다. 은호야, 미안해. 왜 미안해? 선배 잘못 없는데. 너한테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은호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선배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지혁은 은호를 끌어안았다. 사랑해, 은호야. 나도 사랑해, 오빠. 복도에서 김다정과 이상철은 아들의 병실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아들. 얼마나 더. 상철은 아내를 끌어안았다. 모르겠소. 의사 선생님도 장담을 못하시더군. 우리 지혁이. 우리 착한 아들. 다정은 남편의 품에서 울었다. 같은 시각 박성재는 병실 근처 계단에 앉아 있었다. 이수빈이 커피를 들고 왔다. 성재 오빠, 여기 커피. 고마워. 성재는 커피를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다. 지혁이. 많이 안 좋아? 응. 성재의 목소리가 잠겼다. 지혁이가 너무 힘들어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주고. 수빈은 성재의 어깨를 감쌌다. 오빠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혁 오빠는 힘이 될 거야. 성재는 고개를 숙였다. 수빈아, 나. 응, 알아. 괜찮아. 수빈은 웃으며 성재를 안아줬다. 하지만 수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3개월째 되던 날, 지혁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환자 혈압 급강하, 심박수 불규칙,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다. 응급실 안.
지역은 연명 의료기구의 의지에 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환자 자가호흡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장 기능 10% 이하. 즉시 심장이식하지 않으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담당의가 보호자실로 나왔다. 다정과 상철이 달려갔다. 선생님, 우리 아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심장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즉시 심장이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요. 기증자가 없습니다. 대기자 명단에는 올라가 있지만 언제 심장을 구할 수 있을지. 다정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안 돼요. 우리 아들. 상철이 의사에게 물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길어야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것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잠시 밖으로. 은호와 가족들은 병실 밖으로 나왔다. 의사는 머리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만일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상철과 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지역 선배. 은호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다정이 은호를 끌어안았다. 은호야, 괜찮아. 우리 지역이 괜찮을 거야. 하지만 다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30분 후 의사가 다시 나왔다. 일단 안정시켰습니다. 선생님. 상철이 물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숙였다. 며칠.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다정은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은호는 병실로 다시 들어갔다. 지역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다. 선배. 은호가 지역의 손을 잡았다. 지역은 천천히 눈을 떴다. 은호야. 응, 선배. 나야. 지역은 약하게 웃었다. 미안해. 너한테. 이렇게밖에. 오빠 말하지 마. 힘들잖아. 아니야. 말하고 싶어. 지역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은호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선배. 정말 많이 사랑해. 은호야. 행복해야 돼. 꼭. 응, 선배랑 함께 행복할 거야. 지역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 없이도. 행복해야 돼. 선배. 약속해. 행복하겠다고. 은호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지역은 웃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며칠 후. 이른 아침이었다.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느려지고 있었다. 삐. 은호는 지역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선배 나야. 은호야. 지역은 눈을 뜨지 못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약하게 움직였다. 선배 사랑해. 정말 사랑해. 삐. 소리가 점점 느려졌다. 선배. 지역아.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려? 하지만 지역은 반응이 없었다. 상철은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신이시여.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다정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상철이 아내를 안았다. 여보. 우리 아들. B-. 평평한 선. 안 돼. 오빠. 은호의 비명. 환자 심정지. 의료진이 달려왔다. 제세동기. 하지만 지역은 돌아오지 않았다. 2025년 10월 23일 오전 6시 32분. 이지역 향년 35세.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 이지역. 영정 속 지역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은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선배. 김다정과 이상철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우리 아들. 우리 착한 아들.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다. 박성재는 상주석에 앉아 멍하니 지역의 영정을 바라봤다. 지역아. 박영나도 와서 지역에게 절했다. 지역 오빠. 편히 쉬세요. 한우진도 왔다. 그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형. 미안해요. 제가
오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3일간의 장례를 치르고 지혁은 조용한 공원 묘지에 안장됐다. 지혁아, 엄마가 꼭 다시 올게. 다정은 아들의 묘비를 쓰다듬었다. 은호는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선배, 안녕. 그리고 쓰러졌다. 한 달이 지났다. 은호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은호야, 밥 좀 먹어. 은호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괜찮아요. 은호야, 제발.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지혁과 찍은 사진을 보고 또 봤다. 선배, 보고 싶어. 눈물이 흘렀다. 박성재는 은호네 집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저, 박성재인데요. 문이 열렸다. 은호 어머니였다. 성재 씨, 은호 좀 만나고 싶은데요. 은호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은호가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해요. 그래도 제가 미안해요, 성재 씨. 은호가 조금 안정되면 연락할게요. 문이 닫혔다. 성재는 도시락을 문 앞에 놓고 돌아섰다. 이수빈은 성재를 만났다. 성재 오빠. 응. 오빠 요즘 은호 언니 계속 찾아가지? 성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 알아. 오빠가 매일 은호 언니네 집 앞에 도시락 놓고 가는 거. 수빈은 성재의 손을 잡았다. 오빠 솔직하게 말해. 오빠 은호 언니 좋아하지?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내 눈빛 보면 알아. 성재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수빈아. 수빈은 웃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괜찮아. 나도 알고 있었어. 수빈아. 오빠 우리 헤어지자. 성재는 고개를 들었다. 수빈아,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오빠는 은호 언니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그런 오빠를 계속 볼 자신이 없어. 오빠 실은 나 다 알아. 오빠가 은호 언니 짝사랑했던 거. 우리 오빠 때문에 나서지 못했던 거. 지혁 오빠한테 다 들었어. 오빠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우리 오빠도 성재 오빠가 은호 언니 곁에 있어주길 바랄 거야. 그리고 우리 헤어지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 그동안 고마웠어. 수빈은 눈물을 닦았다. 성재 오빠 고마웠어. 정말로. 수빈아. 은호 언니 잘 돌봐줘. 지혁 오빠가 원했던 거야. 수빈은 돌아섰다. 수빈아. 하지만 수빈은 돌아보지 않았다. 성재는 그 자리에 서서 수빈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2달째. 성재는 여전히 은호네 집 앞에 도시락을 놓고 갔다. 어느 날 문이 열렸다. 성재 선배. 은호였다. 초췌한 모습이었다. 은호야. 왜 매일 오세요? 너 밥 먹고 있니?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은호야, 지혁이가 너를 보면 슬퍼할 거야. 그 말에 은호는 울음을 터뜨렸다. 지혁 선배. 성재는 은호를 끌어안았다. 울어. 실컷 울어도 돼. 은호는 성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부터 성재는 은호를 조용히 돌봤다. 함께 산책을 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성재 선배. 응? 왜 이렇게까지 저에게 잘해주세요?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지혁이가 부탁했어. 너를 부탁한다고. 지혁 선배가. 응. 지혁이는 알고 있었어. 자신이 얼마 못 버틸 거라는 걸. 그래서 나한테 너를 부탁했어. 은호는 눈물을 흘렸다. 지혁 선배. 은호야, 지혁이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야 돼.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할게요.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왔다. 은호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다. 성재는 여전히 은호 곁에 있었다. 은호도 이제는 선배라는 호칭 대신 성재를 오빠라고 불렀다. 성재 오빠, 오늘 날씨 좋네요. 응, 벚꽃도 피고. 두 사람은 공원을 걸었다. 오빠, 저 회사 다시 나가려고요. 정말 괜찮겠어? 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성재는 웃었다. 잘 생각했어. 지혁이도 기뻐할 거야. 은호도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여름이 왔다. 은호는 AP그룹에 복직했다. 지혁이 만들었던 회사. 은호 대리님, 이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호는 일에 집중했다. 그것이 지혁을 기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퇴근 후 성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저녁 먹었어? 아직요. 그럼 같이 먹을래?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둘은 가끔 데이트를 핑계 삼아 지역을 찾아갔다. 둘이 처음 지역을 찾아갔을 때에는 무언가 미안함과 어색함에 잠시 머물다 되돌아오곤 했다. 어느덧 시간도 흘렀고 이제는 핑계 삼아 자주 지역을 찾는다. 지역 선배, 저희 왔어요. 잘 지내시죠? 선배 보고 싶어요. 은호는 아직도 지역에 대한 정리가 끝나지 않아 대놓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되뇌었다. 선배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가을이 왔다. 지역이 떠난 지 1년이 되었다. 은호와 성재는 지역의 묘를 찾았다. 지역아 잘 지내? 성재가 말했다. 은호 잘 돌보고 있어요. 걱정 마. 은호도 무릎을 꿇었다. 선배, 나 이제 괜찮아. 선배가 원했던 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떨어졌다. 겨울이 다시 왔다. 성재와 은호는 어느새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은호야. 네. 너, 나랑 있을 때 편해?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성재 오빠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성재는 은호의 손을 잡았다. 은호야 나. 오빠. 나. 너를. 성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은호는 성재의 눈을 바라봤다. 오빠 말해요. 나. 너를 사랑해. 실은 오래전부터 사랑했었어. 지역이 있어서 비껴 서 있었을 뿐이야. 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 지역이한테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하지만 나는 정말. 은호가 성재의 입을 막았다. 오빠 나도 오빠를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봄이 왔다. 지역이 떠난 지 2년 차가 되었다. 성재는 은호에게 프로포즈를 결심했다. 은호야, 오늘 시간 있어? 네, 오빠. 왜요? 같이 갈 데가 있어.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바닷가로 향했다. 지역과 은호가 마지막으로 함께 갔던 그곳. 오빠 여기는. 응. 맞아, 지역이랑 너랑 갔던 곳이지.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역이한테 허락받고 싶어서. 성재는 은호를 바라봤다. 은호야, 나랑 결혼해줄래? 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평생 너를 지키고 싶어. 지역이가 못다한 못까지. 내가 다 할게. 은호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네, 오빠. 성재는 은호를 끌어안았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갈매기가 울었다. 그날 밤 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지역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랍 깊숙이 봉투 2개가 있었다. 박성재에게 은호에게. 은호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은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열었다. 은호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미안해, 은호야. 너한테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해서. 너한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는데,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는데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 은호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따뜻하고 예쁘고.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너와 함께한 시간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어. 바다에서 손잡고 걸었던 날, 공원에서 석양 보던 날, 내가 죽 끓여줬던 날. 모두 다. 은호야, 이제 너는 나를 잊고 행복해야 해.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 나는 내가 웃는 모습이 제일 좋았어. 회사 잘 운영해. 너는 똑똑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성재가 도와줄 거야. 성재는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은호야, 너 혼자 살지 마.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그리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성재라면 좋겠어. 성재는 널 정말 아껴. 내가 봐서 알아. 성재랑 있으면 너는 행복할 거야. 은호야,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영원히 너의 지역 선배가. 마이너스 이지형 마이너스. 은호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선배. 지역 선배. 다음 날 은호는 성재를 만났다. 오빠 이거. 은호는 박성재에게라고 적힌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뭐야? 지역 선배가 오빠에게 남긴 편지예요. 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성재에게, 야 임마 잘 지내고 있지? 내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아직 내 앞에 있지만 내가 이걸 읽을 때는 아마 없을 거야. 성재야, 나는 너한테 미안해. 제대로 된 친구 노릇도 못 해주고 먼저 가서. 하지만 너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 착하고 똑똑하고 의젓하고. 나는 항상 너를 자랑스러워했어. 성재야, 부탁이 있어. 혹시 내가 했던 말 잘 기억하지? 언젠가 내가 너한테만 내 병을 알리면서 한 말. 기억나니? 아마 잊었겠지. 내가 그랬잖아. 내 뒤치다꺼리 좀 해줘야겠다고, 내가 잘 죽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말 기억하지? 그래서 부탁한다. 꼭 지켜줘. 물론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겠지만 그래도. AP그룹 잘 운영해줘. 내가 만든 회사야. 너라면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은호를 부탁해. 은호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야. 은호가 슬퍼하면 위로해줘. 은호가 힘들면 도와줘. 은호가 웃을 수 있게 해줘. 성재야, 내가 봐서 아는데 너도 은호를 좋아하지? 숨기지 마. 난 다 알아. 괜찮아. 나는 이해해. 은호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은호를 많이 사랑해줘. 그리고 둘이 마음이 맞는다면 결혼해줘. 결혼해서 은호를 평생 지켜줘. AP그룹도 은호와 함께 운영해. 은호는 똑똑해. 너희 둘이면 잘할 수 있어. 성재야, 그동안 고마웠어.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그리고 행복해라. 반드시 은호랑 함께. 나는 항상 너희를 지켜볼게. 사랑한다, 성재야. 마이너스 영원한 친구 지역 마이너스. 성재는 편지를 읽고 울었다. 지역아. 은호가 성재를 끌어안았다. 오빠 괜찮아요. 우리 지역 선배가 원하는 대로 해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역이 원한 거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 2027년 5월 15일. 은호와 성재는 바쁘게 준비했다. 은호야, 드레스 예쁘다. 정말이요? 응, 지역이도 좋아할 것 같아. 아마 다 지켜보고 있겠지. 은호는 웃었다. 지역 선배. 보고 있겠죠? 그럼. 지여의 이년혁은 내가 못 믿어워서 항상 우릴 지켜보고 있어. 어느 날 박영나가 은호를 찾아왔다. 은호 언니. 영나야. 결혼 축하해. 고마워요. 영나는 은호의 손을 잡았다. 은호 언니 있잖아. 응, 왜?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뜸들이지 말고 말해봐. 저우리. 합동 결혼식 할까요? 합동 결혼식? 응. 나도 지환이랑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같은 날 하면 어떨까요? 은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와, 좋아. 그치? 어차피 할 것 번거로운 게 두 번 할 필요 없지. 우리 가족들도 다 모이고. 두 사람은 웃으며 계획을 세웠다. 결혼식 일주일 전. 고성이는 작은 고시원방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초대장이 놓여 있었다. 박영나 앤드 이지환 그리고 박성재 앤드 지은호 결혼식 초대장이었다. 성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딸들. 결혼을 하는구나. 성희는 편지지를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영나에게 엄마야.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데도 오늘만큼은 이렇게 부르고 싶구나. 영나야, 결혼 정말 축하한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삶의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가는 걸 생각하면 엄마는 기쁘면서도 가슴이 저려. 엄마는 너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너를 딸로 안기보다 내 발밑을 받쳐줄 의자처럼 취급했었어. 내 꿈을 물어보지 않았고
내 마음을 먼저 살피지 않았고 늘 지금 엄마가 더 급하다는 말로 너를 밀어붙였어. 내가 울 때도 내가 버텨낼 때도 엄마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는 욕심이 사랑을 삼켜버리는 사람이야. 사랑을 준다고 믿으면서도 결국은 내 불안, 내 두려움, 내 체면을 너에게 떠넘겼구나. 그래서 너의 어린 시절을 힘들게 만들었고 너의 청춘을 숨막히게 만들었구나. 그게 엄마가 너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야. 그런데도 영나야, 엄마는 너를 사랑했단다.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엄마였지만 너를 잃는 상상만큼은 견딜 수 없더구나.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늦어서 너에게 상처만 남긴 채 여기까지 왔구나. 오늘은 너를 위한 날이잖니. 엄마가 끼어들면 안 되는 날인 것 같구나. 그래서 엄마는 멀리서만 축하하고 조용히 물러날 거야. 앞으로는 내 인생에 흠집을 내지 않겠어.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해. 영나야, 결혼 정말 축하한다. 지환이랑 정말 행복하게 살아. 너는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야. 누군가의 욕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으로 지켜져야 할 사람이야.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웹툰 맘껏 그리면서 내 인생을 살길 빌게. 미안해. 그리고 사랑한다. 엄마가. P.S. 주제 넘은 말 같지만 아빠하고 오빠한테도 잘해줘. 은호에게. 은호야. 엄마야. 이렇게 쓰면서도 손이 떨린다. 내가 너를 딸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을까? 그 생각부터 먼저 들었어. 그래도 오늘만큼은 한 번만이라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너에게 말을 하고 싶어서 편지를 쓴다. 은호야, 미안하다. 세상에서 가장 쉬워야 할 걸 나는 끝내 못했다. 너를 품고도 너를 지키지 못했고 너를 낳고도 너를 안아주지 못했다. 너를 버린 건 누구도 아니고 나였다. 그 사실이 평생 내 목을 조여왔는데도 나는 또 똑같이 도망쳤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면서도 끝까지 욕심을 놓지 못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돈만 있으면 사람 마음도 사랑도 가족도 다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 그래서 나는 너를 돈으로 건드렸고 너의 인생을 내 판에 올려놓으려 했고 너의 눈물을 내 계산에 포함시켰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뼈가 시리게 한다. 너에게 내가 준 건 엄마의 품이 아니라 엄마라는 이름을 쓴 칼이었다. 그런데도 너는 은호야. 너는 끝까지 사람이었다. 내가 내 앞에서 얼마나 추하게 굴었는지 너는 다 봤을 텐데 너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의 말을 했고 사람의 눈빛을 잃지 않았다. 나 같은 여자를 앞에 두고도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그래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걸 생각하면 내가 더 부끄러워져. 나는 엄마였는데 너에게서 인간을 배웠다. 결혼 축하한다, 은호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는지 나는 감히 다 안다고 말 못하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안다. 너는 누구에게 기대서 겨우 버틴 게 아니라 너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며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너의 웨딩드레스가 더 눈부실 거야. 그리고 성재는 내가 함부로 평가할 자격은 없지만 적어도 너를 놓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알겠다. 너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너의 상처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너 옆에 있다는 게 든든하구나. 성재는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한때는 아들이었던 사람이야. 성재에게도 어린 나이에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자라게 해서 미안해. 너희 둘에게는 자격도 안 되는 엄마이고 상처만 남겨준 사람이지만 이제부터 둘이 그 상처 서로 보듬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게. 은호야. 혹시라도 내 마음 한구석에 엄마가 한 번쯤은 나를 사랑했을까 같은 질문이 남아있다면 그건 의심하지 말아줘. 나는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지만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그 사랑이 너무 더럽고 비겁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를 더 아프게 만들었을 뿐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끼어들지 않을 거야. 내가 나타나면 내가 흔들릴까봐가 아니라 내가 또다시 너를 이용할까봐 두렵다. 나는 나 자신을 아직도 믿지 못해. 그래서 떠나는 게 맞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엄마 흉내가 있다면 그건 내가 행복해지는 길에서 내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야. 은호야, 행복해라. 성재 손 꼭 잡고 너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너의 따뜻함을 끝까지 잃지 말고.
그리고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바람이 이상하게 차갑고 마음이 허전한 날에 엄마는 참 못났지 하고 한 번만 생각해줘. 그걸로 충분하다. 미안하다, 우리 딸. 그리고 고맙다. 사랑한다. 서툴고 늦었지만 진심으로. 엄마가 마이너스. 성희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지난 2년간 식당에서 일하며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돈. 2천만 원. 이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구나. 성희는 통장을 2개로 나눠 각각 1,000만 원씩 만들었다. 그리고 편지와 함께 작은 상자에 담았다. 2027년 5월 15일. 화창한 봄날이었다. 웨딩홀은 꽃으로 가득했다. 신부 입장하십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박영나가 먼저 입장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영나는 정말 아름다웠다. 이지화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영나야. 오빠 울지 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단상으로 올라갔다. 이어서 은호가 입장했다. 은호도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옆에는 아버지가 없었다. 대신 이상철이 은호의 손을 잡아주었다. 은호야, 우리 지혁이가 정말 좋아했을 거야. 아버님. 감사합니다. 성재 잘 부탁한다. 네, 아버님. 은호는 단상으로 올라가 성재와 손을 잡았다. 성재는 은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예쁘다, 은호야. 오빠도 멋있어요. 줄의 말씀이 시작됐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때였다. 웨딩홀 뒤편 문이 조용히 열렸다. 고성희였다. 성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조용히 들어왔다. 눈에 띄지 않게 맨 뒷자리에 앉았다. 영나가 뒤를 돌아보다 어머니를 발견했다. 엄마. 은호도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 성희는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식은 간소하지만 합동 결혼식이라 정신없이 치러졌다. 양쪽 하객이 서로 엉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가까스로 진행되었다. 결혼 서약이 끝나고 신랑 신부는 절을 올렸다. 박진석, 조성희에 이어 김다정과 이상철에게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하며 신랑 신부들이 절을 했다. 다정은 은호를 며느리 냥 끌어안고 울었다. 양가 친척 나와서 사진을 찍을 시간이었다. 여기저기서 양가 친척들이 나왔지만 고성희만은 그 자리에 나서질 않았다. 고성희는 영나와 은호의 눈짓에 앞으로 나서기는 했지만 옆으로 슬쩍 비껴 카메라 렌즈를 피해 섰다. 피로연이 시작됐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성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준비해온 상자 2개를 축의금 테이블에 놓았다. 영나에게, 은호에게. 그리고 조용히 웨딩홀을 나섰다. 영나가 어머니의 뒷모습을 봤다. 엄마. 영나가 달려갔다. 은호도 따라갔다. 엄마. 엄마. 하지만 성희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엄마. 잠깐만요. 성희는 멈춰섰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엄마, 들어오세요. 같이 있어요. 성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는 이제 가야 해. 엄마. 영나야, 은호야. 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행복해라. 제발.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엄마는 이제 너희 없이 살 거야.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야. 안 돼, 엄마. 하지만 성희는 이미 걸어가고 있었다. 택시에 올라탔다. 그리고 떠났다. 우리 예쁜 딸들. 행복해라. 영나와 은호는 그 자리에 서서 택시를 바라봤다. 피로연이 끝나고 영나와 은호는 상자를 열었다. 편지와 통장. 두 사람은 편지를 읽었다. 엄마. 눈물이 흘렀다. 성재와 지환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은호는 울며 편지를 보여줬다. 모두가 침묵했다. 다음 날 아침. 영나, 은호, 성재는 성희를 찾기 시작했다. 고시원으로 갔다. 하지만 성희는 이미 방을 빼고 떠난 후였다.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짐 싸서 나가셨어요. 영나는 어머니가 일하던 식당으로 갔다. 사장님, 우리 엄마 어디 갔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그만둔다고 하시더니. 은호는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했다. 하지만 꺼져 있었다. 엄마, 어디 가신 거야? 성재는 은행에 가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 기록도 없었다. 완전히 사라지신 거야. 일주일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성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엄마. 영란은 밤마다 어머니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은호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제발 돌아오세요. 고성이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다. 바닷가가 보이는 조그만 집. 성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딸들의 결혼식 사진을 보고 있었다. 멀리서 몰래 찍은 사진. 영나야. 은호야. 행복해라. 성희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이제 혼자 살게. 너희한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게. 바닷바람이 불었다. 갈매기가 울었다. 성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2028년 봄. AP그룹 사무실. 은호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들. 은호는 밝게 웃었다. 성재가 들어왔다. 여보, 회의 끝났어? 응, 오빠. 방금 끝났어. 그럼 퇴근할까? 응.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섰다. 차 안에서 은호는 배를 쓰다듬었다. 오빠, 우리 아기 오늘 많이 움직였어요. 정말? 건강한가 봐. 성재는 은호의 배에 손을 얹었다. 우리 아기 아빠야. 건강하게 나와야 해. 은호는 웃었다. 지혁 오빠 닮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형처럼 착한 아이면 좋겠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다. 은호야. 응. 오늘이 지혁이 기일인 거 알지? 맞다. 벌써 3년이네요. 내일 같이 갈까? 당연하죠. 다음 날 두 사람은 지혁의 묘를 찾았다. 지혁아, 잘 지냈냐? 성재가 말했다. 지혁야, 우리 내 뜻대로 결혼했어. 은호도 건강하고 곧 아기도 태어날 거야. 은호도 무릎을 꿇었다. 선배, 나 행복해요. 선배가 원했던 대로. 회사도 잘 되고 있어요. 선배가 만든 AP그룹, 저희가 잘 키우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떨어졌다. 지혁아, 고마워. 그리고 은호를 부탁해줘서. 성재는 은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사랑해, 지혁아. 또 올게. 그날 저녁. 은호는 서재에서 지혁의 편지를 다시 꺼냈다. 은호야, 행복해야 해. 응, 선배. 나 행복해. 정말로. 선배, 나 가끔 선배 생각해도 되지. 그래도 성재 오빠한테 죄 짓는 거 아니지. 은호는 배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기도 행복하게 키울게. 선배 이야기도 많이 해줄게. 성재가 들어왔다. 은호야, 뭐해? 편지 읽고 있었어요. 지혁이 편지. 응. 성재는 은호 옆에 앉았다. 은호야. 응. 나. 지혁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 나도요. 지혁이가 우리를 이어준 것 같아.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지혁 선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지혁과 마지막 밤바다에서 바라보던 것처럼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병원 산부인과.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은호는 아기를 안았다. 우리 아기. 성재도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라봤다. 나 닮았어. 정말 나 닮았어. 그죠? 이름. 뭐로 할까? 은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재혁. 박재혁. 재혁? 응. 성재 오빠의 재 그리고 지혁 선배의 지. 지혁 선배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박재혁. 5년 후. 아빠. 엄마. 5살 재혁가 뛰어왔다. 저기 사진 속 아저씨 누구예요? 재혁이 가리킨 사진. 지혁의 사진이었다. 은호는 재혁을 안아 올렸다. 저 아저씨는 엄마랑 아빠가 정말 사랑했던 아저씨야. 사랑했어요? 응. 그리고 아빠도 엄마도 정말 사랑했던 아저씨야. 성재가 말했다.
저 아저씨가 있어서 재혁이가 태어날 수 있었어. 정말이요? 응. 그러니까 재혁이는 저 아저씨한테 항상 감사해야 돼. 재혁은 사진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은호와 성재는 웃으며 아들을 안았다. 그날 밤, 재혁이 잠든 후 은호와 성재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오빤 행복하죠? 당연하지. 너는? 나도 정말 행복해. 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지혁 선배도 보고 있겠죠? 그럼. 지혁이는 항상 우릴 지켜보고 있어. 고마워요, 오빠. 지혁 선배도도. 성재는 은호를 끌어안았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같은 시각, 어느 바닷가 마을. 고성이는 작은 집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핸드폰에는 영나와 은호의 사진이 떠 있었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 결혼식 사진, 아기 사진, 가족 사진. 행복해 보이는구나. 성희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여기서 너희를 응원할게. 미안해. 그리고 사랑한다. 성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AP그룹 사무실.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이지혁 회장을 기리며 지혁의 사진과 함께 은호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인사했다. 선배, 오늘도 열심히 일할게요. 그리고 일을 시작했다. 지혁이 꿈꿨던 회사. 지혁이 사랑했던 사람들. 지혁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이지혁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고성이는 그 후 조용히 여생을 보냈으며 딸들은 매년 어머니를 찾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박성재와 박은호는 AP그룹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지환과 박영나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 모두의 가슴 속에 이지혁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